마치 외계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의 아이슬란드. 900년 전에 거대 얼음 동굴을 지나 북유럽 신화를 간직한 하이랜드로 간다. 자연이 만든 초현실주의 작품 멜리펠 화산. 유황의 파도가 조각한 란드만 나라 우가르 국립공원. 꿈틀대는 마그마가 만들어내는 지옥도 케를링가르 피올. 하이랜드에서 가장 높은 정착지 머드루 달루르. 신들의 전당에 서 있을 법한 스투드라길 협곡. 숨이 멎을 듯 장엄한 하프라흐 반마르 협곡. 신들의 거처 아이슬란드 하이랜드를 가다. 인천에서 영국 런던을 거쳐 약 21시간 만에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 도착했다. 레이캬비크는 아이슬란드의 수도로 총 인구 37만여 명 중 약 36%인 1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어제의 거센 폭풍우가 물러나기 싫은 듯 잔뜩 흐려 있다. 해변 건물들이 우중충한 날씨에 저항하듯 산뜻하다. 2013년 유럽 최고 건축상을 받은 하르파 콘서트홀이 현대적 느낌을 더한다.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이 2019년 기준 34%에 이르는 관광 대국답게 크루즈선들도 많이 보인다. 그런데 레이캬비크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어디일까? 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랜드마크로 통하는 이곳. 바로 할그림스키르키아 교회다. 외관이 독특하다. 마치 외계로 곧 쏘아 올릴 로켓 같다. 그러나 사실 이런 외관은 아이슬란드에서 흔한 현무암 주상절리 폭포에서 영감을 받은 거라고 한다. 얘기를 듣고 보니 폭포 모양인 것 같기도 하다. 안으로 들어가 본다. 내부는 창이 크고 넓은 것이 고딕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 같다. 북쪽의 추운 지방이라 신의 은총을 밝은 분위기로 표현하고 싶었나 보다. 출입구 위 오르간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크다고 한다. 왠지 폭포수를 연상시키는 게 교회 외관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교회 정면에서 언덕 아래로는 레이캬비크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가가 쭉 이어져 있다. (9월) 초인데도 다들 두툼한 겨울 차림이다. 이곳은 개성 있는 벽화로도 유명한 지역이다. 지붕창을 움켜쥘 듯한 소나귀가 인상적이다.
다른 벽면은 말을 의인화한 것 같다. 이 건물 벽은 더욱 기괴하다. 인간들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함께 줄 서 있는 여러 새들의 모습이 인간보다 오히려 크다. 불끈진 주먹이 나오는 곳은 대지 위 바위산. 자연의 힘을 나타낸 걸까?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공원. 이곳에 유명한 동상이 있다. (874년) 노르웨이에서 이곳 아이슬란드로 이주한 최초의 정착민 잉골프 아르나로손의 동상이다. 그를 수호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용이 그의 말 역할을 하고, 세상을 떠받치는 생명나무 이그드라실과 그 옆에 서 있는 북유럽 신화의 주신 오딘, 또 천리안 역할을 하는 두 갈까마귀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 아이슬란드가 북유럽 신화에 기대고 있는 게 느껴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캬비크 바깥으로 나가본다. 그런데 도로 옆으로 나무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특이하다. 민둥산에 보이는 연기, 나무도 없는데 웬 산불일까 싶다. 알고 보니 지열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증기다. 첫 목적지는 레이캬비크에서 남동쪽 해안선을 따라 2시간 반을 달리면 나타나는 비크. 바닷가 옆 아늑한 분지에 자리 잡은 작은 도시다. 시내를 가로질러 도착한 바닷가. 절벽에 둥지를 틀고 사는 바다새들의 나는 모습이 장관이다. 이곳은 현무암이 풍화된 검은 모래 해변으로 유명하다. 해풍이 심한 날 바람에 날리면서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더 아름답다. 손으로 쥐어보니 흑단처럼 검으면서 모래 입자가 곱다. 다칠 위험이 적어서인지 이곳에서 승마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제주도 조랑말과 비슷한 이곳 전통말들과 검은 모래의 대비가 이국적이다. 이 바닷가엔 유명한 게 하나 더 있다. 해안절벽 가까운 바다에 솟은 기암괴석들이다. 전설에 따르면 거인 괴물인 트롤들이 밤에 바다에 떠있는 배를 발견하고 육지로 끌고 가려다 시간이 지체돼 새벽이 되고 만다. 트롤은 햇빛이 몸에 닿으면 순식간에 돌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란다. 오늘날까지도 절벽 근처에 가면 살아있는 집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어하는 트롤들의 통곡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비크는 여기서 출발하는 얼음동굴 투어로도 유명하다. 나도 투어에 나서본다. It takes us about 30 minutes to drive there. People in the far back probably can't hear me properly. Are you still hear me? Still with me? Yeah. 가이드가 재밌다. Like
And we believed that the island was protected by these earth spirits because the king of Norway wanted to conquer Iceland. So they tried to come ashore, and they saw these figures in the mountain. They saw a dragon, they saw a stone giant, a giant eagle, and a bull. And then they had like trolls following them. So they turned around. 사막 같은 대지 위에 녹색 민둥산이 인상적이다. 출발 후 약 3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 먼저 안전모와 아이젠을 착용한다. 이제부터는 걸어서 간다. 풍경이 바닷가와 사뭇 다르다. 우리가 가는 곳은 카틀라와산 전체를 덮고 있는 아이슬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미르달스요클 빙하다. 멀리 빙하에 뚫린 동굴이 보인다. 한참을 걸으니 드디어 빙하다. 얼음과 화산재가 켜켜이 쌓인 게 장관이다. 빙하 사이로 흐르는 물의 흐름이 매우 빠르다. 안전줄에 의지해 빙하 사이 좁은 나무 다리를 건넌다. 드디어 얼음 동굴이 바로 앞에 보인다. 생각보다 크다. 높이가 10m 이상은 돼 보인다. 게다가 매끈한 둥근 형태인 게 신기하다. 카틀라 화산이 분출한 검은 재가 얼음 안에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뀌어 있다. 그런데 동굴 안에 또 다른 거대한 구멍이 직각으로 2개가 더 뚫려 있다. 자연적 현상으로 보기엔 신기하다. 설마 트롤이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뚫어놓은 것은 아닐 텐데. Every day we screw these ice screws in the walls about this far. When that split becomes big enough for the air, the warm summer breeze, blow through the zigzags, swirling around, making these beautiful shapes on the walls, and it turns it from split and into a dome shape. 역시 트롤이 아니라 사람이 뚫은 거였다. 관광을 위해 미리 빙하 속에 뚫어놓은 또 다른 구멍도 보인다. 카틀라와산의 첫 폭발은 서기 930년경이라고 하니 이 빙하와 얼음 동굴은 약 1100년 된 거다. The lines in this glacier is volcanic sand trapped in between. So you have a volcanic eruption in Katla roughly every 60 years or so, and the ash layers gets trapped in between. Then you have 60 years or so of snow, and you have a volcanic eruption roughly every 5 to 6 years, which are the smaller lines in the snow. 가이드가 화산재 및 만년설을 깨 얼음을 가져온다. 어떤 맛일까? And we can, climb up. Sound good? We better, It's very good. It's very fresh. 얼음 동굴 안쪽은 빙하가 녹아내려 축구장 몇 개가 들어갈 정도로 움푹 파였다. 계속 가본다. 끝에 작은 폭포가 나타난다. 빙하 녹음물이 만들어낸 폭포의 규모가 꽤 크다. 이 물은 얼음 동굴 쪽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얼음 동굴의 크기를 키우고 결국은 동굴 자체도 무너뜨릴 것이다. 빙하에서 시작되는 강의 시작. 검은 화산재 위를 흐르는 빙하의 강이 낯설면서도 신비롭다. 레이캬비크에서 재충전을 했으니 이제 다시 하이랜드로 출발! 캐를린 가르피올로 가는 길 역시 비포장길로 험난하기는 마찬가지다. 약 3시간을 달리자 드디어 설산이 꽤 가까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가다 보니 길 옆에 많은 차들이 정차해 있는 게 보인다. 기자르포스 폭포다. 가까이 가본다. 높이 5m, 너비 약 20m로 그리 크진 않지만 웅장한 느낌이다. 폭포의 급류가 아래쪽에 꽤 깊은 협곡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 급류의 흐름을 바꾸며 우뚝 선 바위가 있다. 트롤 바위다. 이 친구도 해 뜰 때까지 돌아다녔나 보다. 트롤 바위가 울면서 그리워하는 저 먼 설산. 아이슬란드에서 3번째로 큰 홉스요클 빙하 아래 나의 목적지가 있다. (30분을) 더 달려 드디어 케를링가르피올 산의 주차장에 도착. 서둘러 산으로 걸어가 본다. 서서히 구름이 걷히면서 산의 윤곽이 보인다. 이곳은 란드만 나라 우가르 산맥과 달리 색감이 화려하진 않다. 대신 마그마의 활동이 더 활발한 곳이다. 크베라달리르 지열 지역에 골짜기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엄청 많다. 수증기 사이로 보이는 등산객들의 모습이 몽환적인 게 마치 한 폭의 수목 담채와 같다. 골짜기 사이로 내려가는데 마치 또 다른 세계로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 북유럽 신화에 의하면 오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무스펠헤임이란 불의 나라가 있었다. 이곳에서 튕겨나온 불꽃을 하늘에 걸어둔 것이 해와 달이다. 이곳에선 악한 불의 거인과 그들의 왕 수르트만 살 수 있다. 즉 수르트는 화산의 악마인 것이다. 불의 나라 무스펠헤임이 이렇게 생겼을까? We have been to so many hikes. We have seen such a beautiful. Yeah. What is it? It's so beautiful. Yeah, it's just out of this world, as you said. Doesn't feel like you're on Earth. Yeah. 머두르 달루르에서 1박 후 이제 스투드라길로 간다. 약 1시간 만에 주차장에 도착했다. 걸어서 가는 중간에 아름다운 폭포를 만났다. 주상절리 기둥들 한복판으로 흐르는 폭포. 레이캬비크에서 본 할그림스키르캬 교회의 외관이 이런 주상절리 폭포에서 영감을 받은 거란 말이 생각난다.
약 4km나 걸어 드디어 스투드라길 협곡이 나타난다. 협곡에 쭉 늘어선 현무암 주상절리가 강렬한 인상을 준다. 협곡 건너편에도 전망대가 있다. 용암이 분출한 후 급격히 식으면서 갈라진 거라는 주상절리. 협곡의 거친 물살 양편에 도열한 기둥들이 마치 신들의 세상, 아스가르드에 있는 주신 오딘의 전당, 바랄라의 기둥인 양 웅장하다. 이제는 신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 남자는 신들의 전당에 위험하게 발을 딛고 있다. 이유는 좋은 휴대폰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다. 아이슬란드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It's like another planet. It's no other country that I've visited looks like this one, so I love it. 이제 1시간을 더 달려 마지막 목적지로 간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이곳까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협곡의 깊이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 와. 와. 길이가 8km, 깊이가 200m나 되는 하프라흐 반마르 협곡이다. 협곡 위에 서 있는 내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인다. 협곡을 제대로 내려다보고 싶어서 가까이 가본다. 정말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와, 정말 오금이 저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네. 와. 바로 아래를 보고 싶지만 차마 더 다가갈 수가 없다. 그런데 약간 상류 쪽에 특이한 설치물에 눈에 띈다. 나무 삼각대 사이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은 건 말 머리뼈다. 이마에 뭔가 주술적 문양도 보인다. It's a controversial dam. It was protested when it was built. The protests were neglected. So I suppose people have resorted to magic to in opposition to the dam.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은 정말이지 인간 세상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왜 이곳 사람들이 근세까지 북유럽 신화를 믿어왔는지 알 것 같다. 아이슬란드, 특히 내륙 깊숙한 하이랜드는 아직도 신들과 거인들, 그리고 트롤의 땅인지도 모르겠다.